네, 사무관리론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관리론도 뭐 절차론 때 말씀드린 거랑 거의 내용은 같아요. 사무관리론은 절차론보다는 좀 수업 시간이 훨씬 더 적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복습을 좀 하고 가겠죠. 그래서 수업 촬영 시간은 2시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3시간은 안 하고 2시간씩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암기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리고 강의 계획서 보면 이거 역시 강의 계획서가 3줄밖에 없죠. 3줄밖에 없는데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론만 들으시는 분은 지금 없으신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일찍 좀 개강을 했고요. 3월 20일 날 휴강을 해요. 그래서 휴강하고 그거 사정 때문에 제가 좀 일찍 한 주 땡겨서 개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수업 특징을 보면 나와 있겠지만 마지막 2회부는 총 복습을 통해서 반복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아마 6회면은 전체적인 진도는 끝날 거예요. 끝나고 2회는 지금 제가 매일 나눠드리는 자료 있죠. 그 자료를 가지고 아마 마지막에 복습을 하겠죠. 그래서 강의 뒤에 보면 계획표가 7회, 8회는 7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총복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하고 국민재앙 규정까지 같이 하겠죠. 그 다음에 8회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총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사무관리론은 6회니까 한 40개를 계산한다고 하면은 6, 8에 48, 6, 7에 42. 한 8개는 좀 많기는 하네요. 한 7개? 제가 구근안을 잘못했네요. 구근안을. 6회에서 한 8개 정도 하면 40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6, 8에 48이네요. 죄송합니다. 한 7개 정도? 근데 양에 따라서는 좀 이제 뭐 7개, 8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고 그날마다 좀 틀리긴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역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먼저 나가려고요. 제가 사실 이렇게 순서를 한 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순환에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먼저 나가고 뭐 이렇게 순서를 바꿨었는데 그냥 지난 순환 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먼저 나가서 이번에는 순서상으로는 맨 앞에서부터 나가야 되는데 그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먼저 나갈게요. 이번 순환 때도. 그래서 여러분들 35번을 피시면 돼요. 교재에 35번. 자, 논술약수 모음집이나 아니면 이 기본서나 문제 번호 순서는 똑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기본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70페이지 정도까지는 법령일 거예요. 그죠? 70페이지까지는. 근데 그 법령은 기본 강의 때만 쓸 것 같고 이제 앞으로의 수업에서는 법령은 뭐 잠깐 참고하는 거. 근데 사무관리론은 아마 참고하기 위해서 앞에를 보는 일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법령 자체를 단문으로 만든 게 이 교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자, 여러분들 진도는 35번이죠. 기본서 대부분 다 기본서시죠. 논술약수 모음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그러니까 아마 기본서로는 페이지가 147페이지겠죠. 논술약수 모음집은 저도 페이지를 지금 잘 모르겠네요. 35번부터예요.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나갈게요. 자, 오늘 진도는 아마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46번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35번에서부터 46번까지 나가면은 시간이 어떻게 됐든 끝나요. 진도는 끝나고 굉장히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2시간 만에 끝낸다고 해놓고 더 걸릴 수도 있고 그걸 하겠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사실 한 30분 만에도 끝나는 양이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하면은 뭐 2시간도 걸리는 양이라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46번까지 해서 끝나고 나면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고요. 저랑 같이 복습을 하고 계실 분들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남으셔서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제가 하는 역할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하시면 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동영상 듣는 분들은 그럼 우리는요? 근데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이 그냥 같이 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영상 듣는 분들도 궁금해하지 마세요. 자, 35번 볼게요. 자, 민원이라는 개념부터 정의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민원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처분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민원이라고 해요. 행정기관의 처분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은 그러면 민원인이 될 테고 그렇게 요구하는 문서와 거기에 대한 어떤 처리 문서를 민원 문서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 뭐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죠. 뭐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은 행정기관에서 그거를 처리해 주겠죠. 그런 거에 대한 그 민원에 대한 일반법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민원이라는 게 여기 법정 민원이 나오겠지만은 인허가 등의 신청이라든지 등록 등재 신청이라든지 법률관계 사실관계 확인 증명 신청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행정사가 되시면은 대표적으로 많이 하실 일들이 이제 그 민원에 해당되는 것들이겠죠. 그죠? 행정구제도 있겠지만 민원 쪽이 우리는 대리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쪽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행정구제 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돈의 단위가 훨씬 세요. 근데 여기는 정말 행정사에 따라서는 사실 막 되게 그러니까 뭐 5,000원짜리 막 이런 것도 있고요. 5,000원짜리가 뭐야 하고 놀라시겠죠. 그래서 5,000원짜리 막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뭐 단위가 많이 큰 그러니까 뭐 1,000단위가 넘는 부분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하죠. 1,000원 말고요. 1,000단위가 넘는 그런 부분도 있죠. 5,000원 정도 되는 거는 저는 안 해봤는데 뭐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학이나 뭐 이런 데서 정말 다수를 막 몇백 건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을 맡을 때 건당 뭐 5,000원씩 이렇게 계산해서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에. 그러면 외우실 거는 당연히 민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기관 특정 행위인데 특정 행위가 뭐 다 요구하면 특정 행위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처분 더 많지만 처분 등 이렇게 해가지고서 등의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에요. 단체. 요게 이제 뭐 키워드죠.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건데 뭐 다 써놓고 왜 키워드냐라고 하겠지만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민원인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행정기관에 처분 등의 특정 행위가 아니라 뭔가 사법상의 계약 이행,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개인, 법인, 단체면은 이건 민원인이 아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처분 등의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다른 행정기관. 이것도 민원인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바뀌면은 민원인이 아니다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쓰셔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나 행정기관에 나 허가 내주세요. 이런 건 민원이 되겠지만 행정기관에 뭐 물품 납품하고 물론 행정계약도 있겠지만 뭔가 물품 납품하고 그 금액 주세요. 돈 주세요. 라고 한다던가 뭐 근로를 하고 월급 주세요. 라고 요구한다. 그런 건 민원이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처분 등의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다른 행정기관, 뭔가 행정 요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행정 응원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절차론에서 배웠으니까 협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행정기관은 우리가 또 민원인은 아니라고 하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첫 번째 민원인이 아닌 거, 두 번째 민원인이 아닌 건데 세 번째는 뭐냐면 주소 성명이 불분명하다라고 한다면은 행정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단체지만 처리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의 범위에서 해당시키지 않게 됐어요. 왜냐면 민원이 들어오면은 민원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어떤 의무잖아요. 의무인데 주소 성명이 없으면은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민원인의 대상에서 범위에서 벗어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밑줄을 친다면은 1번 민원인 해가지고선 의의는 다 밑줄 치셔야죠. 행정기관의 처분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양가로 2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밑에 뭐 자세한 설명이 있지만 자세한 설명을 쓸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냥 굵은 글씨만 쓰시면 되죠. 그래서 방가로 1번 행정기관의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그 다음 방가로 2번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을 요구하는 계약의 행위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번 행정기관이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자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는 밑줄 칠 거 없고 그냥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자, 이런 것은 민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민원의 종류는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민원의 종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민원과 그 다음에 고충 민원으로 나뉘어요. 크게. 그래서 작년에 고충 민원이 나온 거죠. 그죠? 자, 일반 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정 민원, 그 다음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기타 민원 이렇게 나눠요. 자, 법정 민원,
그 다음에 질의, 건의, 그 다음 기타 이렇게 나뉘죠. 법정 민원은 말 그대로예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는 모든 민원을 다 법정 민원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민원이라고 하는 거는 다 법정 민원일 거예요. 그리고 민원의 처리 절차는요, 여러분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에 규정했다? 뭐 특별한 건 없을 거예요. 다 뭐만 규정돼 있을까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언제까지 처리를 한다. 그 다음에 구비서류가 뭐니까 이걸 갖춰서 접수가 된다면은 뭐 처리를 한다, 처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처리 기간이에요. 처리 기간. 그죠? 그러면 대부분 다 법에 정해놨는데 법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무튼 행정기관에 뭔가 요구하는 게 들어왔는데 법에 규정이 없는 거예요. 법에 규정이 없으면 처리 기간을 어떻게 정할까요? 그 처리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 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 것 중에서 유형을 나눠보는 거죠. 유형을 나눠서 그게 질문에 해당된다면 우리가 뭐 14일, 7일 이렇게, 건의에 해당된다면 14일, 기타 그것도 아니고 단순한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즉시 처리를 해라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질문에 해당되는 거라도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법정 민원이에요. 근데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중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죠. 그러면 질의는 제가 법령, 제도, 절차 이렇게 외우라고 했거든요. 법령, 제도, 절차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령, 제도, 절차에 관한 질문이 질의 민원이겠죠. 그럼 법령에 관한 질의는 14일 이내 처리를 해라. 왜냐하면 법령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거는 어디서 나오나요? 여러분들 절차론을 지금 배우고 올라왔으니까. 아까 절차론의 5조가 행정절차법 5조가 투명성 원칙이었죠.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면요. 해석 요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해석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해석이 딱 돼버리면은 해석을 한번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그게? 한번 해석을 내리면 그 사람에게 확신을 주게 되기 때문에 신뢰가 생겨요. 그러면 해석을 잘못 내리면요. 나중에 그걸 바꾸기가 좀 곤란해지죠. 신뢰보호 원칙도 있잖아요. 그죠?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럼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관련된 그 주무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해석을 잘 못할 때는 법제처로 넘긴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석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려요. 법령에 대한 해석은. 그 다음에 나머지 제도 절차는 그거보다는 좀 빨리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7일이에요, 7일. 건의 민원은 뭐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이거 고쳐주세요라는 게 건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그런 뭔가 그 개선하는 기타 민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고충 민원은 뭔가 불합리한 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도를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또 고충 민원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좀 심각한 거, 그 다음에 간단한 거 빼고 약간 어중간한 거겠죠. 어중간한 거. 그죠? 그런 것들이 건의 민원인데 그러면 도대체 얘가 뭘까요? 건의 민원의 예를 들기는 제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경계선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정도 보면 되는데 건의 민원은 좀 오래 걸리는 게 그런 게 들어오면 그 제도가 뭔가 절차나 이런 것들을 고쳐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통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14일이에요. 14일. 자, 여러분들 외우실 거는 일단 일반 민원과 고충 민원으로 나뉘어요. 그죠? 일반 민원은 법정 민원이 다 대부분일 거예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는 민원이니까. 그런데 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그럼 처리 기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기타 민원으로 유형을 나누고 질의 민원은 법령, 제도 절차 14일, 7일. 그 다음에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은 개선을 해서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데까지가 처리 기간이기 때문에 14일. 그 다음 기타 민원은 좀 단순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나가서 법정 민원의 그럼 예를 우리가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원이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 외워두셔야 돼요. 지금
법령 등의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는 민원인데 대표적인 예로 인허가 신청. 뭐 특허 민원, 뭐 그다음에 면허 이런 거 다 있겠죠. 인허가 신청이나 아니면은 뭔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한 등록 등재 신청. 또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한 어떤 확인이나 증명 신청.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민원의 예로 들어놓은 거예요. 자, 이거 말고도 다 뭔가 요청하는 거는 다 법정 민원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예로 들어놓은 거죠. 자, 그래서 147페이지에 민원의 종류에서 방가로 1번 일반 민원 밑줄 치시고 법정 민원. 자,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처리되는 민원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1번 하셔야겠죠. 인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에 등록 등재를 신청하거나 또는 그 밑에 사실 법률관계의 확인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자, 이런 것들을 법정 민원이라고 해요. 질의민원은 법령, 제도, 절차 등에 관한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에요. 설명을 요구한다, 뭐 해석을 요구한다. 하여튼 질문을 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법령, 제도, 절차에 관한. 그리고 그 밑에 써놓으세요. 법령에 대한 처리 기간은 14일, 제도 절차는 7일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죠. 자, 건의민원은 제도나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에요. 자,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건의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처리 기간 14일이에요. 자, 기타 민원. 기타 민원은 그 외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민원 종류 외적인 다른 민원인데 첫 번째 줄 끝에 나오죠. 단순 절차, 단순 행정 절차.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나오죠.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을 우리가 알리는 민원이에요. 단순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알리는 민원이죠. 처리 기간은 즉시예요. 즉시. 자, 고충 민원. 고충 민원은 바로 작년 시험 문제라서 작년에는 뭐 정말 많이 외웠지만 지금은 그냥 눈으로 보시면 돼요.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그러니까 처분을 나눠 놓은 거죠. 우리가 처분 중에 적극적인 어떤 처분 중에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거나 소극적인 처분은 뭐가 있을까요? 거부가 있겠죠. 거부. 그죠? 자, 뭐 거부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겠죠. 여기서는 부작위도 포함될 거예요. 아마 물론 부작위라는 게 소극적 처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부작위도 포함될 거예요. 그래서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처분이 아니더라도 작용이 아니더라도 어떤 제도 자체가 불합리하다라고 한다면 그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를 고충 민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뭐 고충 민원과 또 행정심판의 경계가 좀 또 애매해지긴 하죠. 자, 그 다음 3번 행정기관.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행정기관은 민원 대상 기관이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간단한 문제로. 우리가 사무관리로는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그 이상을 물어봐요.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빼먹지 않고 다 외우셔야 되기는 해요. 그래서 행정기관은 굵은 글씨 보시면 돼요. 굵은 글씨. 자, 우리 많이 외웠던 그 5개 기관 중에 감사원은 빠지네요.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의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자체와 그 소속기관이죠.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공공기관. 그 밑에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공공기관. 그 다음 3번 뭔가 법령 등에 따라서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까지요. 법인 단체 개인까지. 뭐 공무수탁 사인이다. 뭐 이렇게 외우긴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뭐 공무수탁 사인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자, 그래도 더 정확하게 한다면은 법령 등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개인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자, 거기까지 우리가 간단히 보고 36 민원의 신청이래요. 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시험 문제로 좀 자주 출제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 출제된 부분이 2번, 3번을 쓰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7회 때 쓰는 문제였기 때문에 자, 149페이지는 밑줄은 치지 마시고요. 하나만 밑줄 칠게요. 민원 신청 방법은 양가로 1번 문서를 원칙으로 해요. 문서를. 자, 근데 기타 민원은요. 단순한 절차를 물어본대요. 이거 어디다 갖다 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한 절차 물어보는 거 아닐까요? 그거를 문서로 물어볼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민원은 구술로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밑줄 칠 거는 문서, 그냥 문서. 자,
신청이기 때문에 문서예요. 행정절차법에서도 우리가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신청은 문서가 원칙이에요. 그 다음 2번하고 큰 신청서 및 구비서류, 그 다음에 3번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 2번은 밑줄 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만 들어보세요. 최소 이렇게 외웠거든요. 다 최소로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최소. 필요한 구비 서류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돼요. 민원을 신청할 때. 국민한테 막 이것저것 다 가져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필요한 구비 서류 최소예요. 최소. 그 다음에 그 구비 서류에 이제 우리가 뭔가 기재를 해야겠죠. 기재 사항도 최소예요. 최소.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제출 부수 같은 거 있겠죠. 구비 서류가 뭐 똑같은 건데 그거를 뭐 3부 해와라, 뭐 5부 해와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출 부수도 최소예요. 자, 그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일단 2번에 구비 서류가 있죠. 2번에 구비 서류.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쓰는 거 1번에 있죠. 거기에 대한 뭔가 기재사항. 그 다음에 3번이겠네요. 그러면 3번 제출 부수. 다 법상으로는 최소로 해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현실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실에서는 최대로 내죠. 거기서 요구하는 건 뭔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로 내요. 최대한 많이 다 해당되는 거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입증 서류라고 하면은 하나만 내도 되더라도 뭐 있는 거 다 갖다 내죠. 그죠? 다 갖다 네가 다 읽고 평가해 줘라 막 이러면서 갖다 내요. 그래서 뭐 많이 내야지 우리가 뭔가 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뭐 많이 내야지 저쪽에서도 또 좀 해주고 뭐 그러니까. 자, 아무튼 최소예요. 3번의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 원칙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목차 정도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구비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구한다. 이거 안 돼요. 그 다음 4번 제출 허용이란 건 뭐냐면은 만약에 제출 부수가 3개다. 뭐 제출 부수가 3개다. 세부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처음 건 원본을 내겠죠. 그럼 나머지 3개를 다 원본으로 내는 게 아니라 하나 원본 내면 나머지는 4번을 내가지고선 원본 대조필 이렇게 도장 찍잖아요. 그렇게 하면 처리해 달라는 얘기죠. 그다음 양가로 3번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공무원이 확인을 해야지 우리 보고서 내라고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3번이 제대로 지켜지면요 사실 행정사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3번이 제대로 안 지켜져서 다행이에요. 뭐냐면은 3번 같은 경우 일단 보면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런 거 제출하지 말래요. 그럼 신청할 때 뭘 제출해요? 거기다 나가서 또 뭐가 돼 있냐면 행정정보 공동을 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존재하는 서류도 우리 앞에서 지금 안 나갔지만 앞에서 업무관리 시스템 막 이러면서 연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모든 시스템은 서로 연계가 돼 있다 막 이러고 배웠잖아요. 진짜 연계가 돼 있는지는 제가 공무원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은 진짜 연계가 돼 있다면은 다른 기관이어도 다 서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소득이 얼만지를 적어서 내야 되는 거면 그러면은 세무서 가서 소득금액 증명을 떼서 내야 되고요. 그죠? 내가 저쪽에서 뭔가 뭐 재판을 받았다거나 뭔가에서 범죄에 뭐가 없다면은 그거를 뭐 검찰청 가서 재판 기록에 대해서 또 떼서 내야 되고요. 다 내야 돼요. 행정정보 공동 이용이 잘 되는 거는 딱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금 미납한 거. 야, 세금 미납한 거는 어느 기관에다 미납했는지 그거 어떻게 이렇게 잘 떠요? 그거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제가 내야 되는 거는 그거 다 가져오래요. 저보고서 다 가져오라고 해요. 어디든 어느 행정기관이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행정사가 좀 이것저것 떼가지고서 이렇게 접해가지고서 내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불만은 없어요. 불만은 없는데 법상으로는 자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라고 해야지 구비서류로 적어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자 이미 제출한 서류래요. 이미 제출한 서류. 우리가 뭔가 허가 연장 같은 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을 때 서류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연장할 때는 대부분 서류를 다시 필요하면 안 되겠죠. 다시 필요하지는 않겠죠. 변동사항이 없을 거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저도 제가 출입국을 많이 하는데, 맨날 안 한다고 하니까 진짜 안 하는 줄 아시는데, 뭐, 이렇게 완전 출입국 전문가까지는 아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했다라고 해서 비자를 신청했다고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은, 다음번 연장할 때는요, 이미 제출한 거니까 안 내도 돼요. 이럴까요? 아니죠. 왜요? 결혼이란 건 이혼했을 수도 있잖아요. 결혼이라는 거 사실 자체로 나오는 우리가 비자는 결혼 사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내야 되죠. 근데 자녀기 때문에, 내가 이준이, 제 아들이 이준이 아들이야. 그래서 만약에 비자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2년 뒤, 1년 뒤에 제 아들이 아닌가요? 호적에서 팔 거야. 막 이러고 싸우더라도 제 아들 맞잖아요. 근데 그거 내라고 해요, 또. 근데 또 내라고 해요. 행정주의가, 그러니까 이게 법상으로 배우는 거와 좀 틀려요. 아무튼 이미 제출한 서류, 재요구 금지돼요. 그 다음에 우리 사무관리론에서 뭐가 있냐면은 혹시 기본 수업 들으신 분들은 옆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사전심사라고 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사전심사라고 써져 있으면 그게 무슨 내용인데요? 써놨으면 이제 그 내용이 기억이 나시나요? 자, 뭐냐면 우리가 정식으로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거 허가해 주세요 라고 정식 심사를 요청한다. 정식 민원이겠죠. 그죠? 그럼 정식 민원을 넣는데 그러면은 정식 민원일 때는 정말 모든 필요한 구비서를 다 갖추고 모든 제도를 절차 장비 이런 걸 시설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돈이 되게 많이 든대요. 그래서 내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저쪽에서 뭐가 안 돼서 관련 법령에 미흡해서 안 해줄래요? 못 해줘요 하고 거부가 나오면요. 제가 쫄딱 망하는 거. 그런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정식 민원을 넣기 전에 사전심사를 제출하죠. 사전심사를 우리가 먼저 부탁을 한다고 했어요. 사전심사에서는 우리가 외울 게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그죠? 그 다음에 기간도 좀 짧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도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외워서 나중에 진도를 나갈 거니까, 나중에 나갈 건데,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면 지금 요거 볼게요.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가부, 적부를 심사받는 제도예요. 그죠?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아무튼 여기서 서류 냈잖아요. 그래서 된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정식 민원을 넣을 때는요. 이때 제출한 서류 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제출한 서류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위에 지금 뭐예요? 원본, 사본 제출을 허용한다든지 아니면 구비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구한다든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 직접 확인하지 않고 나한테 가져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한 번 제출한 서류인데 변화가 없는 서류인데 또 내라고 한다든지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위법 부당한 민원 처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민원인이 요 밑에 보면 권리 이렇게 나오죠? 민원인이 뭐를 할 수 있어요? 시정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시정 요구. 그래서 민원인의 권리 옆에 시정 요구. 자,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근데 법에는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법으로는 딱 법을 봤을 때는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한정적으로 딱 열거가 돼 있기는 해요. 다음 같은 사유로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근데 그 법에서 그럼 써져 있는 거는 사실 여기 중에서는 구비 서류 외에 추가 서류 요구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시정 요구는 법에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거고 이거 잘못됐어요라고 요구하는 거를 법에 없으니까 이거는 요구할 수 없어 이렇게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포괄적으로 좀 넓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법상으로는 뭐 뒤에 시정 요구가 다시 단문이 있지만 법상으로는 구비 서류 외에 추가로 서류를 요구한다던가 아니면은 처리 기간이 경과했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접수 거부 또는 부당한 반려를 했다던가 저 세 가지 사유에 한해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써져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사유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외우셔야 되는 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되게 나쁜 거 세 가지, 대표적인 거 세 가지로 항상 이 세 가지가 나와요. 맨 뒤에 우리가, 민원제도 개선에서도 되게 나쁜 걸로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시정 요구도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자,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빨리 말해서 기억이 안 나죠? 지금 외워볼까요? 지금. 자, 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한다. 두 번째는 처리 기간. 경과됐다. 세 번째는 우리가 거부를 한다거나 지연 처리 또는 부당 반려. 자, 이럴 때는 굉장히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 가지는 외우세요, 여러분들. 뒤에 다 정리돼 있어요, 나중에. 어디 정리돼 있냐면 시정 요구편에 정리돼 있겠죠. 외우세요. 외우셨어요? 짠. 가려볼까요? 되게 나쁜 거. 민원 처리 관해서 공무원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뭐가 있다고요? 구비 서류 외 추가로 서류를 요구한다. 그다음 두 번째. 처리 기간이 경과한다. 처리 기간 너무 중요해요. 처리 기간. 공무원은 처리 기간만 경과하지 않아도 되게 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처리 기간이 경과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거부하거나 보류 지연하거나 이런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반려 안 돼요. 부당한 반려. 그죠? 자, 그게 세 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은 각각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크게 4번 전체를 쓰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각각 보면 민원 신청에 편의 제공하는 제도가 총 다 되게 많지만 그래도 법령상으로 정리를 한다면 요 4가지 정도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민원 신청에 편의 제공에서 양가로 1번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목차만 밑주시면 되죠. 그 다음 양가로 2번 민원실. 민원실은 방가로 1번 민원실 설치 그 밑에 내용을 밑줄 칠까요? 내용. 행정기관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 자, 그냥 민원 처리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3번 넘어가고요. 4번으로 갈게요. 4번. 민원 상담인 밑줄 치고 두 번째 줄 끝에 위촉에다 밑줄 치고 세 번째 줄에 명예직에다 밑줄 치면 되겠죠. 자, 민원 상담인을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돼요. 만약에 민원실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이런 문제는 좀 쪼잔하긴 한데요. 그럼 문제가 나왔다. 두 줄 딱 쓰시면은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두 줄이 뭐예요? 행정기관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 민원실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 상담인을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두 줄 딱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양가로 3번 민원 편람이요. 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제가 딱히 보지 마세요라고 지금 몇 개 밑줄 치지 마세요라고 했던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별표를 친다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건 좀 많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그리고 별표가 몇 개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 하셔야 돼요. 다. 하도 쬐끔하게 나오니까 좀 많이 다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무관리론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내용은 진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걸 갖고 8회나 수업하고 있는 제 자신이 참 민망할 정도로 그럴 정도 내용은 참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외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으니까 안 외워져요. 뭔가 이게 왜 그렇고 왜 저렇지 막 이러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하면은 그 논리대로 뭔가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근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하고 협업 축진에 관한 법률은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 것 같아서. 자, 그렇게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양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다 하긴 하셔야 돼요. 일단 민원 편람 비치 같은 경우는 비치에 놓는다. 목차가 있잖아요. 그죠? 민원 편람이 뭘까요? 민원인이 민원을 낼 때 나는 어디다 내야 되고 어떤 서류를 갖춰서 어떤 신청 서식에다가 내야 되지? 그렇게 냈을 때 수수료는 얼마고 그러면은 내가 가져가야 될 정보는 뭐고
그 다음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될까? 내가 꼭 가야 되나? 아니면은 뭐 우편으로 넣으면 안 되나? 무인 민원 발급기로 발급받으면 안 되나? 등등 궁금한 것들이 다 써져 있는 게 민원 편람이에요. 그럼 민원인이 찾아볼 수 있게 해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아, 민원인이 볼 수 있어야지 그거를 꽁꽁 숨겨놓으면은 편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민원 편람은 비치해 놔야 돼요, 비치. 자, 행정기관 내부에 게시해 놓고 인터넷 등에 우리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뭐 내부 게시, 그 다음에 인터넷 그래서 열람 가능하게 해놓는다. 해서 비치해 놓는다. 자, 요거가 이제 방가루 1번이에요. 자, 이렇게. 그 다음 방가루 2번에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외워야 되는데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법령보다도 제가 좀 많이 해놨기 때문에 잘 외워지지 않아서 두 문자를 따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서자, 공구, 무 이렇게 땄어요. 서식이나 서식, 구비서류, 서류, 뭐 심사 기준. 첫 번째 거 이 서자에 있죠. 1번은 정확하게 다 외우셔야 돼요. 기준, 기간, 하다못해 수수료까지 등의 뭔가 처리 절차 모두가 적혀져 있어요. 특히 절차에서는 주무기간이 어딘지, 협의기간이 어딘지, 경유기간이 어딘지도 적혀져 있어야 돼요. 주무기간이 적혀져 있어야지 나중에 복합민원이라면 거기다가 일괄 제출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적어놔야 돼요. 서식, 구비서류, 기준기간, 절차, 특히 뭐 주무기간. 그 다음에 이건 2번인데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예요. 자,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부서 갖고 오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법령에는 없긴 하지만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어차피 앞에서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번은 자가 없죠. 해당 행정기관이 그냥 확인할 수 있는 뭐 민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민원. 그래서 자자를 딴 거고. 3번은요.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9가 6번이죠. 6번. 자, 구술로 신청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민원은 원래 제가 문서로 신청하는 걸 원칙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4번인가요? 4번 무인민원 발급기로 우리가 발급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 5번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돼요. 자, 그런 것들이 민원 편람에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자, 되셨죠? 그러면은 서자 공구 무예요. 이게 두 문자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로 따셔도 되는데요. 두 문자가 안 따면 안 외워지는 것들은 두 문자를 제가 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두 문자를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민원 편람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맨 먼저 뭐부터 쓰고 들어가야 돼요? 비치해 놔야 된다. 민원 편람은. 행정기관 내부에 볼 수 있도록 비치해 놓던가 게시해 놓던가 아니면 인터넷 등을 열람 가능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비치해 놔야 된다. 두 번째는 민원 편람 게재사항, 민원 편람의 내용이죠. 내용. 서자, 공구, 무예요. 서가 뭐예요? 서가 서식이나 쭉 나와야죠. 서식, 구비서류, 그 다음에 심사 기준, 절차, 기간 등에 대해서 나와요. 특히 주무부서도 지정해 놔야 돼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자는요.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공은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는 없어도 다른 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구, 구술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무인민원 발급기로 발급받는 민원.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람에 써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민원 신청 편의 제공의 마지막이 양가로 4번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 처리예요. 제가 별표가 많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많이 쳐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를 몇 개를 치실 거예요? 3개요? 그럼 4개 치세요. 3개 치세요, 3개. 자, 그만큼 중요해요. 지금 그거는 이제 38번에 있으니까 38번 그 전에 접수부터 하고 우리가 3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신청에 대해서 봤으면은 이제 접수거든요. 접수. 자, 민원 접수. 접수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밑에 써야 되는 게 접수 일반 원칙은 뭐냐면 접수 거부하거나 부당 반려해서는 안 돼요. 접수 나오면은 어떤 행정법이나 어떤 법이나 다 밑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거부, 지연, 처리 지연 또는 부당한 반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접수의 어떤 원칙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접수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그 다음에 부당하게 되돌려 보낸다. 반려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차이를 굳이 두고 외울 필요는 없는데 접수 거부는 그냥 거부, 보류는 그냥 보류죠. 근데 왜 반려는 부당한 반려가 안 돼요? 정당한 반려는 되겠죠. 말이 안 되는 걸 신청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걸 뭘 어떻게 접수해요? 돌려보내야지. 그죠? 또는 보완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보완 요청을 했어요. 근데 보완을 안 해와요. 그럼 반려해야죠. 보완을 안 해오는데 반려 막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부당한 반려는 안 돼요. 근데 반려도 엄청 많고 접수 거부도 많고 거부는 근데 접수 거부는 최근 들어서는 없어진 것 같기는 하네요. 접수 거부는 좀 없어진 것 같기는 접수 거부라고 해. 그 차이점이 뭔가요? 그런데 제 1년차 때 제 수업을 근데 이제는 함부로 막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는 제 학생이 동영상이나 아니면은 그 실강이나 다 합쳐도 한 5분, 6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해도 소문이 날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뭐 소문은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설마 뭐 제가 말하는 게 소문 나겠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한 4,50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원 한 300분은 훨씬 넘는 것 같고 지금 현재까지 등록이.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근데 등록하고 또 수업 안 듣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듣는 분들만 따지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데 저는 1년차 때, 행정사 1년차 때, 그러니까 2014년인가요? 2013년인가요? 진짜 제가 접수한 서류를 던져서 얼굴에 맞아봤어요. 진짜. 접수를 했는데, 이거 왜 자꾸 갖고 오시냐고 그래서 혹시 다른 내용이 있어서 좀 보완해서 이것도 사정 좀 봐달라고 저 접수하는 거라고 좀 이렇게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필요 없다고 가져요. 그 접수를 거부하시면 안 되죠. 접수는 좀 해주세요.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더라, 제가? 이렇게 싹 밀어놓고 싹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저한테 집어 던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몇 년 차인데도요. 몇 년 차인데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행정사가 그런 직업이라고 갑자기 회의감이 느껴지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좀 그때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좀 과도하게 요구했던 거긴 하고 안 되는 걸 요구했던 거긴 한데 그렇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부는 못하죠 이렇게. 근데 반려는 사유가 된다면 반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한 반려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수식어가 붙는 것 같아요. 뭐 큰 차이점은 없지만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접수 절차. 근데 그거 가면요. 예전에는 행정기관에 가면은 뭔가를 하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최근에는 진짜 작년부터인가 행정기관에서 제가 위임장을 넣어가지고서 제 신분을 확인한 그런 행정기관에서는 대부분 다 행정사님하고 불러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게 왜 무슨 차이인데? 그때 되고 나서는 괜히 기분이 좀 틀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직 그게 차이점을 뭔지 모르시겠는데 저도 차이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는. 근데 기분 자체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사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더 좋은 말 아니야?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직업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 직업을 부르는 게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행정사로서 갔던 거잖아요. 그냥 선생님이면 선생님도 되게 좋은 말인데
보통 우리가 그런 곳에서 쓰이는 선생님이라는 거는 그냥 통틀어진 그냥 선생님, 그게 나쁜 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 이런 건데, 저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 직책을 갖고 간 거니까 그 직책으로 불리는 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접수 절차 볼게요. 접수 절차. 민원실에서 접수해요. 민원실. 근데 민원실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았나요? 민원실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는 없는데, 그래도 민원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 문서 담당 부서에서 받거나 처리 담당 부서에서, 처리 부서에서 바로 직접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그럼 접수증을 줘요. 접수증이 필요 없는 거는 여기 우리가 기타 민원이나 방문하지 않는 거나 처리 기간이 즉시인 거나 아니면 접수증에 가름하는 문서를 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수 대장 같은 거 갖고 가서 도장을 받았을 때는 접수증 안 주고 그 대장으로 그냥 가름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자, 다수일 때는 대표자가 가가지고 내죠. 그럼 대표자 1인에게 접수증을 주면 끝나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민원인에게 모든 민원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죠. 언제 혹시 다시 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내 전화 갈 거예요. 언제까지 심사가 이 단계에서 끝나가지고서 언제 결과가 통지될 거예요. 등등을 막 안내하지 않나요? 양가로 5번. 본인 확인하죠. 그죠? 그럼 이거를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행정사가 돼서 뭔가 등록을 하려고 간다. 또는 뭐 허가를 받으려고 한다. 인허가를 하려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서류를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가죠. 가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접수 거부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려해주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부하거나 반려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민원실로 가는데 보통 민원실로 가죠. 다 1층에 뭐 민원실이 있으니까. 뭐 2층에 있기도 하고. 근데 보통 그 위로 가서 바로 담당자한테 직접 갈 때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뭐 필요한 서류가 뭐예요? 라고 막 이렇게 전화하고 그랬으면은 공무원이 민원실 거치지 마시고 몇 층에 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바로 오세요. 이럴 때 많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말이 서로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민원실 또는 처리 담당 부서를 직접 가서 접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면은 공무원이 이거 언제까지 될 거예요? 막 이런 거 안내해 주고요. 뭐 서류가 없네요. 이거 가져오세요. 보안 요구하고. 그러니까 안내를 해요. 아무튼. 그죠? 다수가 갔을 때는 접수증 하나만 주겠죠. 아무튼 우리가 갔을 때 우리한테 접수증 주죠. 그럼 접수증을 받고 서류 보면 맨 뒤에 위임장 넣지 않나요? 저는 맨 뒤에 넣는데 어떤 분 행정사 보니까 위임장을 맨 앞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맨 뒤에 넣어요, 사실. 왜냐면은 잘 모르겠는데 앞에 서류만 보고 신원을 안 물을 때가 있거든요. 위임장이 들어가면 어떤 관계인데 오셨어요? 행정사님이세요? 이런 게 그런 걸 쓸데없이 얘기하고 있는 게 좀 그래가지고 저는 제일 뒤에 넣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일 뒤에 놓으니까 이제 본인 확인하거나 뭐 위임 여부 확인하죠. 그렇게 해서 접수가 끝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 너무 중요한 38번이요. 38번까지 하고 쉴게요. 자, 38번은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 처리예요. 등을 이용한 민원 처리죠. 그러니까 다른 행정기관 플러스 등이 있는데 등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하고 전국적 조직을 갖고 있는 법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는 이렇게 쓰시고 그 밑에서부터는 그 법인이 농협과 새마을금고예요. 그래서 그 밑에부터는 농협과 새마을금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까 뭐였어요? 민원실, 민원편람,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그 다음에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 처리잖아요. 그러니까 쓸 때 우리가 개념, 제도의 이런 거 쓸 때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행정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하고 전국적 조직을 갖고 있는 법인에게 접수 또는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개념이 나와요. 그럼 두 번째, 절차겠죠. 자, 보기 전에 이제 우리가 다른 행정기관 등에 접수를 했어요. 우리가 접수를 맡긴 거죠. 그러면 그 기관은 자기가 처리를 못하니까 뭐를 할까요? 소관기관으로.
이송을 하겠죠. 그죠? 이송을 하고 나면 그쪽에서 처리를 하겠죠.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교부해야죠. 그죠? 그럼 교부할 때는 항상 행정기관에서 발급되는 문서가 외부로 나가는 시행 과정을 거칠 때에는 그 문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누가 지겠다라는 관인이 찍혀져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관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송을 하죠. 다른 행정기관 등은, 다른 행정기관 또는 농협새마을금고는 접수한 문서를 소관기관으로 우리가 즉시 지체 없이 이송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를 해요? 신속히 처리한다고 했죠. 제가 절차론에서 말씀드렸나요? 처리 기간 내에 빨리빨리 제대로 착착착착 처리하는 거에 용어를 항상 신속히 처리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행정법 같은 데는. 그러니까 신속히 처리하라는 게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처리 기간 내에 모든 절차에 합당한 그런 시간을 갖춰서 딱딱딱딱 처리되는 걸 신속한 처리라고 해요. 그래서 신속히 처리해야 돼요. 그럼 신속히 처리해야 되는데 그럼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외가 있죠.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똑같은 거를. 그러면은 그거는 아예 법에 처리 기간 너무 중요하니까 법에 예외를 둬놨어요. 동일이 동일 증명서 수령을 목적으로 동시에 요구했을 때 신속히 처리 기간 내 처리가 어렵다면 20통마다 1일씩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통이 넘으면은 20통마다 20통마다 1일씩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교부해야겠죠. 교부는 어디다 할까요? 어디서 교부를 해줄까요? 제가 A라는 소관기관이 있는데 농협에다가 넣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B라는 기관하고 가깝게 살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장소를 정했겠죠. 농협에다가 접수를 할 때 나중에 저는 어떻게 교부 받겠습니다라고 정할 거예요. 정하면은 B한테 가서 받겠습니다. 그러면 B로 가겠죠. 이게 편람에 다 가능하게 써져 있다면 있다는 전제하에 그죠? 그럼 B에서 받겠죠. 그래서 교부 받고자 하는 곳으로 교부를 하게 돼요. 교부 받고자 하는 곳으로. 그럼 관인을 찍어야죠. 관인을. 근데 관인은 발급기관, 그러니까 소관기관의 관인이 아닌 우리가 발급기관의 관인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부하는 기관의 관인도 가능해요. 다만 관인이 있다라는 것은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아니겠죠. 관인은 관인이니까 행정기관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교부기관의 그러니까 소관기관의 관인을 생략하고 교부기관으로 관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의 주체는 다른 행정기관 등이 아니라 그냥 다른 행정기관이에요. 등이 아니에요. 해당되는 걸 찾아볼게요. 이제 그럼 1번 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그 밑에 다른 행정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하고 전국적 조직을 갖고 있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 교부하게 할 수 있죠. 자, 접수 다른 행정기관인을 통해서 접수 교부할 수 있어요. 자, 접수는 접수 부분은 요 앞에가 키워드네요. 소관이 다른 둘 이상의 민원을 통합해서 신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두 통을 줬는데 하나 소관이 A 기관, B 기관 틀려요. 그래도 같이 접수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둘 이상의 민원을 통합해서 신청하는 경우 다른 행정기관,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는 통합해서 접수 교부할 수 있다. 양가로 2번 소관기관은 송부하죠. 목차만 보시면 되죠. 지체 없이. 양가로 3번 소관기관의 처리. 첫 번째 줄 중간 뒤로 가면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교부받고자 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신속히 처리하고 교부받고자 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 신속히 우리가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 동일한 민원인이 많은 양의 동일 증명서를 요구했을 때는 그 맨 밑에 20통마다 1일씩 연장할 수 있다. 양가로 4번 관인, 다른 행정기관 장은 다른 행정기관 등의 등 아니죠, 등. 그죠? 관인을 갖고 있는 건 행정기관만 가능하니까
다른 행정기관장은 소관기관의 관인을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으로 대체할 수 있죠. 다만 뭐 반드시 소관기관의 관인이 필요할 때는 그렇지 못하겠죠. 자, 넘어가셔서 3번 이렇게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접수 교부하는 민원사항은 고시에 놔요. 편람 등에 고시에 놓죠. 목차만 보시면 되죠. 목차만.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은 고시한다. 4번 내용이죠. 내용.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그러니까 농협직원이나 새마을금고 직원은 벌칙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봐요. 그러니까 제대로 일하라는 얘기예요. 민원처리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 지체하지 말고 빨리빨리 처리하라는 얘기죠. 송부하라는 얘기죠. 자, 5번도 목차만 보시면 되죠. 목차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 교부할 수 있어요. 이것도 다른 행정기관 등 아니에요. 등 아니에요. 농협새마을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같은 경우 우리 인터넷으로 다른 기관의 소관의 민원을 접수 교부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5번도 목차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